네, 5월 12일 월요일,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 오늘은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자, 여기 경제 대공황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시장 붕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도 시장 붕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 붕괴가 됐는 게 1987년하고 2007년에 묘사키가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전 딱 봤을 때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87년에는 그냥 주식 그 붕괴가 되고 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 많은 실업자들이 나왔고 이게 점차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2007년의 붕괴는 좀 다르다 그랬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시장 붕괴가 됐는데 이것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잖아.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지금이 최악인 상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2009년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붕괴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2025년이니까 이게 완전히 붕괴된 상황인 거잖아요. 최악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에 인터넷이 모두 바뀌어 버렸다. 그 전에도 나왔었지만 많은 인터넷 그러니까 속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상황은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명이 있었는데 50만 명 일자리가 잃었다면 인터넷이 나오고 100만 명이 있었는데 한 80%가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체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때부터 계속 대체되기 시작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빠르거나 또는 어떤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기회들이나 정보를 가진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왜?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점 도태가 된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진다. 그러면서 김승호 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돈이라 하는 거는 두 배, 네 배,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섯 배, 여덟 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배, 네 배, 여덟 배, 열여섯 배 막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속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앞에서 돼? 스피드라고. 로버트 기사에게 스피드다.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읽고,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자기화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나오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뭐 누구 있죠? 페이스북 나 왜 사람 이름 기억을 못하지? 페이스북을 한 사람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때요? 대학교를 갔어. 가기는 갔어. 가기는 갔는데 중도에 중퇴를 하거나 또는 대학교까지 못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해리포터라든지 라이트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만뒀는데 성공을 했느냐? 아, 제도권에 있는 교육 제도는 이 창의성들을 무시하는 교육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구나라는 거. 이 사람 계속 얘기해. 경제교육도 안 시켜주고, 창의력 교육도 안 시켜주고, 상상력을 배제시키고, 계속 기요사키도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애들 입시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목표점이 우선은 대학교잖아요. 대학교. 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새로운 부의 탄생이 이제 그 부분인 거예요.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책에서도. 그러면서 어제 제가 유튜브 짤을 봤는데 어떤 거를 봤냐면 에픽하이 아시죠? 저도 에픽하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타블로랑 하여튼 두 명이 더 있잖아요. 근데 타블로는 스탠퍼드 대학도 나왔고 스탠퍼드 대학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투컷인지 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대치동 아빠래요. 막 대치동 애를 막 들들들들 볶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들들들 볶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타블로가 그 투컷한테 얘기하는 게 너는 애를 왜 그래 막 들들들 볶냐. 타블로가, 나 우리 엄마 아빠 생각난다. 그래서
투컷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 스탠포드 가지 않았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타블로가 하는 말이, 그래, 나 스탠포드 가고 스탠포드 대학원 나왔다. 근데 돈은 니하고 n분의 1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대학교는, 이게 투컷이랑 얘들은 대학교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 타블로는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딱 나왔는데, 그럼 빈부의 격차가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n분의 1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이 이만큼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무시하는 거지. 타블로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제도권 교육에서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더 빨리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딱 들어요. 타블로는 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아 그렇구나 그 얘기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걸 딱 읽으면서 아 제도권 교육이 참 그렇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우리 리치마인드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창의력과 상상력 공부, 창의적 상상력하고 그 일반적인 상상력 공부를 막 하면서 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창의력 상상력 부분에서 우리 좀 많이 볼 수 있나, 그 얘기를 그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남았어? 네, 안 왔어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딱 보면 난 로버트 키오사키 너무 또 대단한 게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산업이 점점 붕괴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가장 큰 부채 채무국이 벌써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중국이 미국 달러의 기준통화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자꾸 중국이 그래서 자기 위안화를 갖다가 계속 밀고 있잖아요. 막 그걸 낮추면서까지. 그 얘기를 하고, 교사기 진짜 대단한 거 아닐까? 아, 이래서 부자가 됐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빚더미에 올라있는 미국은 소비자들이 이제 현금을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완전 최상에 딱 가 있고, 그러니까 7번, 기술 이게 점점 버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 맞고, 교육, 학교에서 제도권 교육,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몇 차 교육과정인데, 2000년대 한 20년 전에 아마 교육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을걸요. 아마 학생들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시장에 안 나오잖아요.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저축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축을 안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아, 진짜 지금이 최악의 경제 상황이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현명하게 해 나갈 것인가를 진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요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할 것인가, 그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더 많은 거기가 느껴지게 됐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올 수 있나,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미선 대표님은 책을 읽으셨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 네, 어제, 남동생하고 시골에 가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요즘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로봇이 생산 공정에 저기 하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차려도 거기서 1000명, 2000명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뽑아야지 그 모든 공장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한 관리자를 한 10명 정도만 뽑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고용 창출을 생각하고 공장 들여와라.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라 했지만 근데 또 그거를 생각해 보면 1000명의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제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그 차를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로 일을 시킨.
기계로 일을 대신 시켜. 그러면 이제 이놈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야 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마당에서 계속 그 항아리에다가 그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막 이제 동생이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 하나 결국 깨먹고 두 번째 항아리에서 항아리 구이를 완성을 했는데, 야, 참,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가난해져.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이런 이렇게 그 몸을 쓰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히려 부자가 되지. 사람들이 이제 그 노숙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이엔드가 노숙자가 되지 몸을 쓰면서 노동을 했던 사람이 노숙자가 되진 않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깊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제 일단 아직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뭐가 보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정말 많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뭐라 그러죠? 밀을 재배를 해서 밀을 빻아서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뭐 그거를 막 딸기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딸기 나무를 심어서 딸기를 키워서 딸기를 따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막 하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다시 원시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윤정 대표님이 이렇게 요약 잘해 주셔가지고 들으면서 또 어제 남동생이랑 했던 대화들을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시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 진짜 물물교환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화폐는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를 더 많이 창출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기는 같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세세한 부분에 기계가 못 미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기계 부품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계가 기계를 고칠 수도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창출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확실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인구가 또 줄어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이 딱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게 미래는 어떤 식으로 갈까? 진짜 우리가 SF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갈까? 아니면 진짜 원시 농경사회처럼 그렇게 갈까? 이게 정말 기대가 되면서도 불안도 하면서, 대비를 정말 잘해야겠다. 그 생각이 막 동시에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책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책을 막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네, 인순 대표님. 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보고 또 보고. 저도 아침에 눈 떠서 한번 슬쩍 읽었는데, 우리 윤정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쩜 그렇게 이렇게 미래를 다 훤히,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한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봤을까? 참 탁월한 사람이다, 이분은. 이분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이 뒤에 말한 내용들이 진짜, 다 그 말에 지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9가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이제 최악의 이제 9번째 근검 전략이 대세다. 이제는 아껴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 근검 전략을 하고 저도 주변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고 아까 그 저기 뭐냐 다시 원시 시대로 간다고 미선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진짜 캠핑족 많아요.
그게 다시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할까? 호텔이나 그런 비싼 그런 데로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라고 할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다 캠핑을 가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나 나이 있는 사람이나 되게 캠핑장 예약을 못 할 정도예요. 캠핑장. 그래서 저희가 캠핑장 예약이 안 되고 국립 캠핑장이 갈 수가 없어요. 딱 그 마감 시작하는 스타트 딱 해갖고 신청하면 벌써 안 돼. 손이 빠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자꾸 우리가 몇 번 떨어지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쉼터를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그 캠핑족들이 많아졌고 이제 그분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저는 봤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호텔 같은데 뭐 애들도 데리고 그 서울 막 화려한 데 많잖아요. 놀이공원이랑. 근데 진짜 젊은 사람도 캠핑을 많이 와요. 캠핑을 많이 온 거 보면서 아, 사람들이 뭐 캠핑이 그렇다고 돈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호텔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절약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 그건 전략을 생각하고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뭐 호텔이나 그런 펜션이나 이제 그런 걸 얻어서 캠핑을 했을 때와 내가 쉼터에 가서 했을 때 완전 차이 나요. 완전 차이 나고 쉼터에 가면 그냥 자급자족이 거의 다 돼요. 아까 머위대 뜯었다고 했는데 머위대 돈 주고 안 뜯었잖아요. 내가 시간을 노동을 했잖아요. 노동. 이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거 뜯어오긴 하는데 아이고 괜히 뜯었다. 왜 그냐면 그 하는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맨날 이 손톱끝이 시큼해요. 누가 보면. 진짜 사람 만나면 손톱을 계속 깎아갖고 살까지 깎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새카맣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 노동은 진짜 힘들고, 저도 정신노동으로 저도 살고 싶은 일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보면서, 아,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런 앞으로 올 변화에 이렇게 딱 대비를 하고 비전을 가지고 했을까. 이게 참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대학을 아예 안 나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퇴했거나 다니는 걸 포기했거나 그런 되게 CEO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공감이 가는 게 아, 진짜 우리 애들을 괜히 학교를 가르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은 학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도 학교에 비전이 없어서 참고 참다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진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뭔가 나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해안을 좀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 대표님. 맞아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진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외국도 똑같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12년 동안은 딱 묶여 있잖아요. 교육 체제 안에 딱 묶여져 있고, 갑자기 대학교 딱 가버리니까 애들이 버럭 이래 돼가지고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거죠. 그 제대로 정신 차린 인간들은 뭔가를 하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은 계속 제도권 교육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고. 그래서 뭐 대기업 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 제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교육부 장관이 되지 않은 이상. 아니면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뭐, 어때? 이해관계가 이렇게 있으니.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볼 수 있는 거를 나만이라도 좀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속 보면서 시야를 점점점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영일 대표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음, 우리가 어떤 개공황 상태가 오든, 뭐, IF가 오든, 어떤 상태가 오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책에서도 그러고, 뭐, 되게 안 좋다, 안 좋다 말하는데, 내 삶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지금 나는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고 내가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기고 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도권에 학습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말을 해도 그들은 내 옆에 지금 당장 부딪히는 내 학교 초등학교 1학년 내 아이들이 다 지금 영어 수학이 중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맞춰야 하나 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음, 뭐랄까 혼란스러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느끼지 않는데 다른 사람도 힘들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느낄 때 내가 지금 상황에 돈을 많이 벌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는 전문직에 따라서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은 나는 지금 어느 부위에 있는 걸까 하는 고민도 들고 계속 고민의 시간,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성장을 하겠죠. 음, 저는 어쨌든 옛날 원신을 가든 안 가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나아가고 있는지에 되게 중심만 잘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현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만큼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물론 뭐 대기업의 부자 그런 게 아니어도. 그래서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 또 그에 비해서 한쪽에서는 주식을 해야 한다. 현금보다 지금 당장 주식을 넣어서 배당금을 넣어서 10년 후에 그 배당금 나오는 돈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아무도 탄핵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 관련된 얘기도 있겠지만,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다 각자 일을 하고 있음을 바라봤을 때, 이게 맞구나. 물론 나라의 큰 경제이고 그런 이슈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나아가는 일이지만 옆에서 내가 당장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표님들이 참 좋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거에 감사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뭔가가 열심히 한다면 기유사키처럼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관점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서 있으면 이게 뭐 그 누가 맞다 이거가 틀리다. 저는 맞다 틀리다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견해 차이인 것 같아요. 견해 차이인 거지. 어. 근데 맞다 틀리다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영주 대표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만 똑바르게 잡고 있으면 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내가 방향성만 제대로 잡고 있다면 내 스스로한테 반드시 좋은 게 있을 거고 내가 또 올바른 생각을 했다면 절대 나쁜 거는 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일에 중심을 가지고 잘 해나간다면 뭐가 시련이고 뭐가 고난이겠어요? 아무것도 고난이 될 것도 없고 고난이 시련이 될 것도 없지.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내 상태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길 대표님. 네, 상희 대표님. 잘 들으셨어요? 네, 어, 학교 그만 중퇴한 사람들이 돈 잘 번다는 거 딱 나구나. 내가 돈을 이제 앞으로 나도 그렇게 되려고 내가 그랬구나.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내가. 그래갖고, 맞아요.
그리고 근검절약은 여기 사람들한테 근검절약을 내가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다 저축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보험이 많잖아요. 보험회사 광고가 많죠. 보험 광고가 없어요. 여기는 보험회사가 잘 없어요. 왜냐면 워낙 그 실직 수당이 잘 나와요. 그것만 해도 먹고 살아요. 자기 혼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해. 음, 저금을 안 하고 그냥 다 쓰고 어, 또 나오면 그거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아는 사람 한국 언니인데 아이고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영어도 하잖아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실직수당 받고 살아요. 근데 항상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한 몇십만 원 나와요.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하니까 방세 내고 생활비 다 하고 하니까 2주에 한 번씩 쇼핑할 때는 카트에 가득 싣고 와. 그리고 혼자 다 못 먹잖아. 나눠주고 버리고. 와, 그다 저축을 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 저축해서 뭐 하게? 그런 거요. 아, 여행을 가지 그랬더니 근데 여기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도 좀 이렇게 많이 젖어들어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돈을 쓰고 사는 것 같고 거기는 조금 요즘 이제 전략을 해서 좀 짜보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음식도 생존을 위해서 옛날에는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음식하는 게 생존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즐기려고 그런 것 같아서 음식 프로그램 보면 마스터 셰프 같은 음식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뭐 안 봤지만 보면은 그거 보고 레시피 다 풀면 사람들 뭐 장사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음식을 못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려고 보는 거죠, 즐기려고. 그러니까 음식이 밀키트를 밀키트나 저기 막 식당 가서 시켜 먹고 그렇게 보고 즐기려고 해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생활을 이제 음식을 즐기는 쪽으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제 리치 마인드 모임하면서 띵크 앤 그로우 리치 다시 읽었을 때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게 하이라이트 해뒀던 게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고 산다. 요게 다시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눈에 그러니까 포장지를 잘 해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프레젠테이션에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 스피드전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주면은 전문가들 얘기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나도 빨리 올라타기 위해서 좀 바꾸고 전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나 봐요. 상희 대표님이 크게 되려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를 접하고 우리한테 조금 많은 거를 알려주려고, 나누어 주시려고 막 그러시잖아요. 뭔가를 보면 많이 겪으셨고, 많은 거를 보시고, 또 상황 자체가 또 우리나라랑 호주랑 또 다르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견문이 조금 더 넓혀졌는 거지. 상희 대표님 덕분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그게 있어요. 진짜 실업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실업 수당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조금 그렇대요. 그다음에 저기 잘 사는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도 실업자들이 정말 돈을 더 잘 쓰고 노동자들에 비해서 진짜 그렇대요. 그래도 국가가 너무 잘해줘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못해줘도 또 우리나라처럼 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울 거는 배우고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갖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봐도. 요즘은 완전 하루하루 지나면 AI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자체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민감했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하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음. 진짜 우리는 모든 게 동영상화가 돼 있어야 돼. 이미지가 이제 있으면 안 돼. 우린 동영상화가 돼서 우리의 목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네. 영숙 대표님,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셔가지고. 이제 보여요.
네, 네, 버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 읽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는 방금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 스피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뒤처지게 만든 이유다 그러는데 정말 그 말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안 보이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이제 보면서 한번 주쳐지는 게 있고, 이제 대표님들 그거 보면서, 아까 인순 대표님 캠핑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듣고, 저는 이제 캠핑을 가지 않았으니까, 가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고 있고, 음, 뭐,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다면, 가까운 땅, 산을 사야 되나? 이제 그 마음이, 뭐를 해야 되지?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 또 이제 호주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맞아.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사실은 살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음, 지혜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런 마음도 들었다가, 음, 어쨌든 살아남아야겠구나.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음,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다가오는데 열심히 이렇게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말도 내가 듣고 있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래도 누워있다가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침마다 모이고 막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하면 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상희 대표님 무슨 내 얘기하면 나 이거 그렇다. 미선 대표님 이거 그래도 보이는 사람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내가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거기 영숙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는 어떻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대표님. 네. 자, 사진을 찍고 마치겠어요.